안녕하세요. 택시TV 진장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앱 미터기 과연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좀 나왔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올라왔느냐 하면 뉴시스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서울 택시 미터기 기계식에서 GPS 기반 앱 7,000대 시범 운행, 그리고 먼저 GPS 플러스 OBD 하이브리드형으로 22일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뭐냐면 2년간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2년간 면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금 조정 시마다 되풀이됐던 개정비, 교통혼잡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기계식 미터기에서 불가능했던 시계 요금, 자동할종,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 요금이나 자동할증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별개로 놔두고,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탄력요금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생각은 아직까지는 웨이고 같은 규제 혁신형 택시만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일반 택시, 지금 뭐 법인 택시, 개인 택시 그냥 포함으로 일반 택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 택시들은 저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우리는 저 탄력요금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탄력요금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홍대 지역에 또는 강남 지역에, 이태원 지역에 콜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택시와 대수와 콜의 발생 숫자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승차가 이루어지면 탄력요금제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콜을 부르는 숫자보다 택시 숫자가 월등히 적어지는 시점이 오면 탄력요금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카카오 블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택시들은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 또는 그 콜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카카오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카카오에서 우리한테 그 탄력요금제 받을 수 있게끔 적용을 해줄까요?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규제혁신형 택시만 탄력요금제를 적용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앱 미터기를 거부해야만 해야 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티맵이나 또는 T1이나 지금 또 집으로가 시작하려고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고 막 이제 태동의 느낌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택시들을 붙잡고 규제 혁신형 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논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 댓글도 그렇고 노마적TV나 다른 유튜브 방송들을 놓고 보시면 웨이고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는 누가 3,000원 더 주고 웨이고 택시를 탈 것이냐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거는 생각이 좀 다르신 얘기예요. 웨이고 택시는 카멜레온 택시입니다. 길빵도 가능하고 카카오콜도 가능하고, 길빵이거나 카카오콜로 불렀을 때는 일반 택시와 요금이 똑같습니다. 3,000원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웨이고 택시 전용 앱으로 불렀을 때 3,000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앱 미터기가 나오느냐 하면, 카카오 생각은 이런 거예요. 웨이고 앱으로만 3,000원을 불러서 요금을 받아서는 월급제를 맞춰주기가 힘드니까 탄력요금제를 적용해서 손님이 많은 피크 시간에는 저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앱 미터기가 없으면 저 탄력요금제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순히
웨이고 택시라고 해서 모든 요금을 저렇게 탄력요금제로 받지 않는 겁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신림동에 있는 택시는 탄력요금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N미터기가 도용됐을 경우에 홍대나 이태원이나 강남에 콜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탄력요금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림동 택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절을 지금 우리 미터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N미터기가 적용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 부분들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하셔야 될 부분들은 웨이고 택시는 카멜레온 택시라서 길빵도, 카카오도, 티맵도, 기타 SK 나비콜도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된다는 얘기지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택시만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방분들 우리 지방은 손님이 없는데 걱정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지방으로 뻗어나가는데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냥 그 택시가 운행이 되는데 웨이고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는 탄력요금제나 관외영업이나 아니면 호출비를 받을 수 있는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이것만 별도로 된다는 보장이 그것이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지방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회사가 1개 회사가 200대 300대 또는 1000대 있는 회사가 아무리 친절해도 변별력이 없죠. 색깔이 똑같으니까. 뒤에 다만 운수업체 이름이 너무 조그맣게 써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변별할 능력이 없지만 웨이고는 확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손님은 골라 탈 수 있어요. 손님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상황이 더 힘들어질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쳐나면 어차피 손님이 많으면 우리가 그냥 골라 태운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가서 태우면 되는데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택시를 골라 타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면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방분들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서울에서 저 N미터기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말이 좀 빨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째서 그러는 건지 조금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대에 있는 택시하고 웨이고 택시는 신림동 택시하고 요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림동에는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탄력요금제가 적용이 안 되고 홍대나 강남역은 손님이 많으면 여기 택시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금제를 지금 현재의 미터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N미터기가 도용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저는 카카오가 계속 준비를 해서 지금 하나하나 카드를 내밀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다가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고생을 시키고도 저런 얘기들이 이런 반구 없다가 얘기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미터기 조정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카카오가 웨이고를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저거는 사전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이시든 전국 택시 조합이시든 간에 빨리 우리도 혁신형 택시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 손해볼 게 없느냐 하면 길빵, 콜빵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똑같이 다 받는 거예요. 다만 빨리 신청을 해야 되겠죠.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얘기입니다. 빨리 어떠한 TF팀을 만드시듯 어떠한 방안을 만들으셔서 우리도 티맵이든 T1이든 또는 집으로 택시든 간에 어떠한 형태의 앱을 만들어서
앱 안으로 들어가야 저 규제형 택시가 가능해집니다. 규제 혁신형 택시가 가능해집니다. 앱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그게 불가능해요. 또 앱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광고가 안 되면 손님이 부르지 않으면 또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와 하나는 손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대항마로 티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러면 뭐 티맵 선전하러 나왔느냐, 뭐 티맵 지분이 어떻냐, 저쩌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미 그 카카오에 그래도 대항할 수 있는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티맵 택시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약간의 흠이 있을다 할지라도 공연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공생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손님이 없으면 없을수록 변별력은 더 생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 손님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뭘 어떻게 골라 누가 탈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먼저 오는 거 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외고 택시가 개인 택시보다 더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숫자상으로는 많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인택시 25,000대 개인택시 5만 대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재에 묶여 있죠. 또 가동률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낮에는 개인택시가 좀 높고요. 밤 9시, 10시 정도 되면 1대1 비율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 택시들이 전부 다 외고 택시로 바뀌면 그때는 상황이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때 대응하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한테는 이미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손님이 잠깐 기다리면 되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5분, 10분을 무한정 기다린다는 생각이 있지만 웨이고가 많아지면 바로 뒷차가 웨이고면 우리 차 안 탄다는 얘기예요. 똑같으니까 요금이. 요금 똑같다니까요. 다만 웨이고 앱으로 불렀을 때 3,000원이 더 붙는 겁니다. 선배님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웨이고 택시는 무조건 비싼 게 아니고요. 웨이고 앱으로 불렀을 때만 비쌉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길에서 타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카카오나 티맵이나 콜로 불러서 타면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쟤들 택시는 웨이고 택시는 서비스는 웨이고로 부르나 길에서 부르나 똑같습니다. 같은 매뉴얼로 적용을 해요. 그러면 3,000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겠죠? 급할 때.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때 이태원에서, 강남에서, 합정에서 또는 사당에서 더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3,000원만 더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앱 미터기가 나오면 거기에 탄력요금제까지 적용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범 하시는 분들 또는 블랙 하시는 분들 우버 하시는 분들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모범이 한 1,400대, 블랙이 한 300대, 우버가 한 100여 대, 한 토탈 한 2,000여 대 안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게 활성화가 되면 모범, 블랙, 우버는 시한부 인생 받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 위기와 같이 공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혁신형 택시로 개인 택시들도 변화를 시켜서 탄력요금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해영업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출료 3,000원 더 받아야 되고요. 대신 우리도 친절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